오늘도 미국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위기고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국방장관은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합니다. 국정마비 깊어진다고 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독재국가로 비난받는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한에서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26살의 아이빌리그 출신 부잣집 상속자인 범인인 건강보험회사 CEO 살해 사건은 오늘도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루이지 만지오네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범행 기록을 적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상징적인 폭로로 여기면서 순교자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큰아들 약혼녀가 그리스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아버지가 역사상 가장 암호화폐에 찬성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트럼프의 도움으로 최근 암호화폐 마켓 회사를 차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기업 합병에 호의적인 앤드류 포거슨을 연방무역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크로거가 라이벌인 그로서리 체인 스토어 알버슨 합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판결문이었는데 행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말리부 산불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페퍼다인 대학도 최악의 상황은 피한 듯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45%가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합니다. 프랑스 국민은 16%, 영국 국민의 30%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강함을 좋아합니다. 스트롱맨이라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는 못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을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지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취합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당분간은 여러분들께 아마 다음 주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목금 미국이 금요일이면 한국이 토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께 한국의 이 탄핵 이후 계엄 이후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 이 부분은 좀 브리핑해드리는 식으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세세히 한국 뉴스를 디렉티비 등을 통해서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일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 너무 뉴스가 빨리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지 되겠다는 그런 정도를 브리핑을 당분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속보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용산을 수색하려다가 완전하게 그 주체 지금 조사하는 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원하는 만큼 해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사무실에는 없었지만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그 용산을 급습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이것보다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도소 화장실에서 속옷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교도관에 의해서 발견돼서 지금은 이제 안정한 상태라는 것, 이 내용을 미국에서 더 많이 보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공수처장이 한 얘기가 내란 반란의 주모자, 이걸 이제 아주 좀 뭉뚱그려서 주모자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수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게 체포하는데 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사한 것도 미국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지금 변호팀을 꾸리고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케이스에는 교도관이 발견이 돼서 멈추라고 했고 시도를 포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보호 조치를 받고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구속될 수 있다,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속될 때 그럼 한국이 지금도 완전 국정이 거의 마비고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란 음모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 맞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 딱 이 정도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굉장히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도 탄핵을 원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탄핵을 더 원한다는 것 같고 왜냐하면 탄핵을 해야지만 탄핵을 당할 때는 뒤집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탄핵하면은 뭐 그 뒤에 뭐 6개월 정도는 걸리고 또 이런 것 그리고 6명이 전부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원이 그 6명이 전부 찬성을 할까? 여러 가지 각자의 법률적인 판단과 법적인 뭐 여러 가지 심정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또 기대를 거니까 탄핵이 더 낫다. 이 하야 내지는 사퇴, 사임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변호인을 지금 꾸린다는 거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 이 정도는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토요일에 미국 날짜로는 금요일에 탄핵 투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예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이지만 찬성을 했고 그 당시에 김상욱 의원은 들어갔는데 반대표를 던졌고 그 김상욱 의원이 지금 며칠 동안의 사태, 내란 이런 그 사태 뉴스 나오고 뭐 증언, 뭐 고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바꿈 그 관계자들의 계엄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금 찬성표 던진다고 했죠. 조경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찬성표를 던진다 하면 지금 4명이 확보가 된 겁니다. 찬성표 8표가 필요하잖아요. 배현진 의원도 투표하러 들어간다고 했고 해서 어쩌면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뭐 대통령 자체도 원한다고 하니까 친윤 성향에 지금 뭐 친윤이 있겠어요만은 한동훈에 반대하는 사람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친한과 반한 정도지 대통령을 지금 입장에서는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그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조금 부담이 덜하겠죠. 대통령이 탄핵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부분은 마무리 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매체들이 이런 내용을 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스 오늘 전부 보도를 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사태를 이 정도까지 계엄이 났다. 그 뒤에 이렇다. 그 세세한 것까지 보도하진 않거든요. 뉴스가 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이 그 사안 자체도 드라마틱하고 한국이 그만큼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더더욱 비상사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그물이 점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계엄령 발동 직후부터 미국에서는 정부 마비라고 했습니다. 정부 마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부 마비였고 그 뒤로 이 마비 상태가 점점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지금까지 오면서 더 정부 국정이 마비된 이런 상태입니다. 1월 20일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짜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것도 연결되는 그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행정부에서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가 들어오는 이때 아무런 준비를 지금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뉴스고요. 오늘 미국이나 다른 해외 언론도 아니 북한이 지금 한국을 비난을 하네.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노동신문 12월 11일자입니다. 사진도요. 21장이나 실었어요. 북한 노동신문이 이게 웹사이트에 사진을 실는데 이렇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것도 21장씩이나 어떤 경우는 뭐 64장까지 가기도 가지만 핵 무슨 발사 시험 이런 데서는 21장씩이나 안 싫거든요.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의 그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도 원래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위이기 때문에 특히 뭐 탄핵하라 이렇게 크게 글자가 써 있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거나 확대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 확대,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 전개,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저는 딱 3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첫 번째 앞에 문장은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쭉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주로 지금 노동신문은 한국의 시위대의 모습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하라는 야당의 움직임을 전하고요. 끝에 2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 대화를 이루며 한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각계의 투쟁 소식에 대해 괴뢰 언론들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함성, 국회 애워싼 100만 촛불, 장기전 각오한 촛불 투쟁,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등의 제목으로 전국 항쟁이 요동치고 있다. 각 지역이 또다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촛불 바다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은 촛불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속에 파멸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노동신문.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 이게 국제사회가 독재로 규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북한에서 이같이 한국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수막, 케이팝 무슨 봉 같은 것 있죠? 이런 젊은 한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 대한민국의 주소입니다. 미국의 탑뉴스를 좀 역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부가 들어와서 뭐 인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뉴스에 또 함몰됐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인데 브라이언 탐슨이라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50살밖에 안 됐고 굉장히 특히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장례식 치렀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미네소타주에서 장례식을 치렀고요. 이 브라이언 탐슨 살해된 이분은 워킹클래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에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 $10,000,000를 받던 사람이었고 살해됐습니다. 살해한 26살의 뭐 아이빌리그 출신 그리고 뭐 메릴랜드에서는 정치 가문이기도 하고요. 사촌이 공화당 그 주의 그 대표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가로서 엄청난 본인도 어떤 상속자이기도 하고 한 이 26살에 대해서 판사가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힐튼 호텔 앞에서 일어났지만 범인이 용의자가 잡힌 곳은 펜실베니아주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살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5가지 무슨 뭐 총기 고스트 총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처음에는 이제 가짜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기소가 됐지 뉴욕으로 송치가 돼서 뉴욕에서는 당연히 살해 혐의로 기소하지만 송치가 돼야지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살인 혐의와 2급 그것도 의도가 있었던 2급 살인 혐의와 아니 살인 혐의를 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팀은 이걸 이제 뉴욕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판사는 어제 보석은 거부했고요. 위험하다면서 변호사는 참 이게 미국이에요. 살해 증거가 없다.
나는 어디에서도 살해 증거를 보지를 못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ABC 텔레비전과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 총이 그 체포될 때 있었잖아요. 3D로 만들었던 이런 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총들은 너무 많다. 많은 총이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또 손으로 쓴 3페이지짜리 그 성명서에 대해서도 뭐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디키라는 변호사고요. 어떤 사건이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게 노트북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 노트북에서 써 있는 글 가운데서 수사팀이 딱 한 줄을 얘기해 주는 거 보면 타겟이라는 것, 정밀하다라는 단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컨퍼런스 하는 거기에 가서 그 살해자를 타겟으로 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사팀이 얘기할 때는 아마 이 사람이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영웅 심리도 있었고 영웅으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순교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뭐 나와 비슷한 행위를 뭐 하라는 식으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데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막 활동했던 걸 보면은요 헬스케어 회사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성명서 같은데 그런 게 있지만 그게 그다지 많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쓸 때는 충동적일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허리 통증을 26살 용의자가 앓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쳐서 2023년도 허리 또 척추 수술을 받고 그 뒤에 굉장히 아웃고잉한 사람인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법정에서 막 기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변호인이 그만해라 해서 그만했는데 그게 완전히 뭐 부당하다라든가 쭉 말을 맞춰보면은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미국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막 화내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갔습니다. 26살, 라스트 네임 만지오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브레인 fog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막 두통도 심하고 집중이 안 되고 몽롱하고 이런 상태. 그런 그런 통증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레딧에 쓴 걸 보니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도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보험이죠.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지만 둘 다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보험인데 블루크로스 블루쉴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검사를 했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쓴 것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엄청난 비난 같은 것은 많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등학교,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 대학교 유펜에서 대학원, 학부도 다 전공을 하고, 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트니스에 열광해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막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마추어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나바머의 기술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또 기술만이 또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보수가 볼 때는 반자본주의자다. 먼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 아직 젊지만 반자본주의자다. 반자본주의자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다를 욕할 때, 샌프란시스코 욕할 때 보수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반자본주의자 샌프란시스코 리버럴. 진보가 볼 때는 너무 부자잖아요. 집이 정치와도 막 연관이 돼 있고 또 누구는 유명한 영화 감독도 있어요. 이 집안에. 그러니까 어떤 진보가 볼 때는 그냥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로부터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은 이 젊은 용의자에게 동의하는 면이 있는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지금 하나의 박스에 딱 넣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환각버섯 같은 거, 건강에 관한 교류 있었고, 이런 거. 세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전화가, 폰이 우리를 죽여간다.
이건 이제 유나바머의 반테크 같은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정치가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틈이 있을지도 몰라. 운동하는 거 좋아했고 또 젊은 사람들 운동하면 꼭 또 보조식품 같은 거 먹잖아요. 팟캐스트를 들었던 사람이고 메릴랜드에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는 가난해서 부를 읽었지만 아버지 때부터는 이미 부자였었고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네트워크도 좋았고 잘 살 가능성이 거의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살해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단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친구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가족하고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이 뭐 허리 통증 같은 거 심하게 느낄 때 수술 받고 나서 아주 큰 나사가 사진에 보면 4개가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입니다. 척추에. 그래서 꽂혀 있는 게 보이니까 이런 이후에 6개월 동안 뭐 일본에도 가 있었고 하지만 마지막 주소지는 하와이였고요. 뭐 캘리포니아도 주소지가 있었고 일했으니까 이 자동차 회사의 무슨 데이터 엔지니어 뭐 이런 것을 담당을 했으니까. 근데 이 6개월 동안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땠는가.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해놨던 상태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살인 용의자가 돼서 어머니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주마다 다 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만약에 그 뉴욕의 주지사가 우리 그 송치 절차하는 거 사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오면은 펜실베니아에서는 무면허 허가증 없는 총기 소지, 가짜 신분증 소지, 또 범죄 도구를 당시에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뉴욕에 오면은 살인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고 이 과정만도 몇 주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럴 때 소울 서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보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딱 그 논쟁의 어떠한 논쟁거리를 던져준 것은 맞죠. 이 26살의 젊은 살해 용의자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CNN 방송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54%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수인계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55%가 뭐 잘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68%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런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68%, 48%만이 그 변화는 더 나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럼 52%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53%, 지금은 54%니까 당시보다 1%포인트 늘었네요. 그렇지만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그 기대,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이번에 48%였었잖아요. 2016년도에는 43%니까 이번에 그 점이 이제 5%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반 정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6%. 2016년도에 비하면 지금 1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면이 조금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소수인종은 11%나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더 좋은 일을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소수인종은 11%가 증가해도 37%가 트럼프 그 대통령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가 좋은 변화가 될 것이야. 전반적으로 48%인데 소수인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민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어떤 DEI라든가 DEI라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하면은 소수인종을 아무튼 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보다는 이 소수인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잘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할 것이다. 제일 많은 건 역시 경제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와 이민이 똑같네요. 39%, 39%. 이 두 가지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터 프레스와 인터뷰를 할 때도 내가 아마 대통령이 될 때 이 국경 문제가 또 경제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 생각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7% 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0명 가운데 3사람은 외교적인 처리 잘할 것 같다. 30%. 대통령 권한을 잘 사용할 것이다. 29%. 그리고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긴데 이만해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대강 또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아주 세세한 것 기억하려고 하다가 큰 것들이 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해외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4년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되느냐. 준비는 안 하더라도 그냥 모르고 눈 감고 걸어가는 것보다 눈 뜨고 걸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경쾌하죠. 불안감도 없고 해서 이제 이런 인선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방향이구나. 그 사람 이름 모르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직책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만 보자는 뜻에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자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방무역위원회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5명인데요. 5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명 민주당 가운데 한 사람이 연방 그 무역 거래위원회의 의장을 지냈거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새로운 사람, 밖에서 온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공화당을 연방무역위원회 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아웃사이더이면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그 전에 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인준이 필요 없습니다. 앤드류 포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독점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이 반독점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거죠. 독점을 하고 나면 경쟁이 없어서 물건을 비싸게 한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현재의 그 린다 칸 같은 경우는 의장 같은 경우는요. 테크 업계에 대해서 테크 업계를 포함해서 대기업에 열심히 조사를 했죠. 테크 자이언트의 합병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소비자가 손해다 하면서 했는데 이 포거슨 지명자 같은 경우는 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 합병은 보통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도 지금의 연방무역거래위원회의 의장보다는 훨씬 기업에 친화적인 사람이다. 이건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 검열하는 거 지금 엄청 불만이잖아요. 그 검열에 대항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킴벌리 기포일 큰아들의 약혼녀를 이제 그리스 대사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 대사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자리고 55살이에요. 전직 그 팍스 The Five의 공동 진행자였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리스와 강한 관계 만들고 방위 협력도 잘할 것이고 무역, 경제 혁신 모든 다양한 문제에 미국의 이익을 가져오는데 아주 완벽하다. 정말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팍스뉴스에서 일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팍스에서 그 전에는 검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였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의 첫 번째 와이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당대회 같은 데서 막 엄청 고함 지르고 좀 과장된 좀 연설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에릭 트럼프와 2020년인가요? 2020년에 약혼을 했네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당선인이 이제 쭉 당선되고 나서 가족 사진 찍을 때 일론 머스크는 들어갔는데요. 이 킴벌리 길포일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리스 대사, 약혼자인데 그리스 대사로 보낸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슬쩍 지나고 아유 가족 이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아들이 얼마 전부터 아주 그 팜비치의 유명한 무슨 뭐 소셜 버터플라이와 같은 모델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부잣집 딸 그 사람이랑 막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키스하고 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고 하면서 이번에 그 선거에 당선되고 가족 사진에는 이 약혼녀가 안 나오고 그리스로 간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짐작 내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는 이 길포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세 번째 본인의 인준에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러 의회로 간 그 핏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또 교통부 장관 지명자, 또 팍스에서 그 의사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을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 어떤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팍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큰 딸의 그 시아버지가 뭐 프랑스 대사, 이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화이트 칼러 범죄. 그리고 작은 딸의 그 시아버지는 중동 자문. 또 작은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본인의 며느리는 뭐죠?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에 뒀다가 이제 플로리다주의 연방상원의원회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그 자리를 지금 내놨고, 그리고는 이제 큰아들의 약혼녀, 현재는 약혼녀예요. 약혼녀는 그리스 대사로 보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지금 계속 법원에 이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쉬머니라는 것, 그 스토미 데니엘스 뭐 성관계하고 돈 주고 뭐 근데 그 돈이 뭐 사업 사기였어, 뭐 선거법 위반이었어 등등 해서 뭐 30몇 개 혐의로 유죄, 형사법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선거 공판 직전에 이거 좀 미룬다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 기각해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모든 그 부담 없이 일해야지 되는데 너무 방해가 돼야 하는 것을 계속 지금 트럼프 측에서 압박을 합니다. 검사 측에서 근데 아직은 이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어요. 아니 왜 그냥 우리가 대통령인 당시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걸 동결을 딱 해놓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보자고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감옥에 안 간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 뭐 판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우리의 생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뭐 여기저기서 열리지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요. 지금 본인이 뭐 비트코인 관련, 이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이기도 한 에릭 트럼프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상 가장 암호화폐에 찬성하는 지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족이 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글쎄요. 아무튼 말한 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었었을 때. 근데 어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얘기하기는 이 둘째 아들과 뭐 큰아들과 아버지가 도와주고 해서 지금 무슨 리버티 모드인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암호화폐 그 마켓을 9월 달에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얘기할 때 그게 우리 가족은 나는 아버지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다.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 트럼프 가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으니까 아무래도 은행 거래를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트럼프 이 가문의 돈을 그 융자 같은 것을 안 해주고 본인들과 다 이 거래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다가 이제 암호화폐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대통령의 뜻도 이러니까 차기 대통령의 뜻, 디지털 혁명을 분명히 미국이 선도할 것이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로 인해서 이 파이낸싱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규제된다던가 지나치게 억압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그 암호화폐 그 투자 부문에서 세계에서 몇 위냐면은 3위네요. 3위. 인사이더 몽키라는 여기 헤지펀드 데이터를 추적하는 회사입니다. 3위면 그럼 1위는 어딜까요? 네, 짐작하시는 중국, 인도, 미국 이런 순서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증권거래위원장에 좀 전에는 무역거래위원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그 합병을 반대하는 것을 지금의 현재의 거래위원장보다는 덜 반대한다 하는. 근데 이것도 증권거래위원장이 누구냐면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쟁에서는 유대계를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앞장서서 몇 명의 아이빌리그 총장을 사퇴를 시켰던 그 폴 애킨스도 암호화폐 애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결국은 트럼프 뭐 증권거래위원장 이때부터 쫙 이때 10만 달러 넘어가죠. 어제 보니까 9만 5천 정도 되던데요. 지금 이제 10만 달러를 넘어서 거기를 막 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딱 그 포석을 해놓은 이런 그 중요한 인물들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크로거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따라서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알버슨에서도 아마 그로서리 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지금까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비싼 거죠. 그리고 크로거가 이 라이벌인 알버슨을 합병을 하면서 한 얘기도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합쳐져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고 하면은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니까 손님에게도 싸게 팔 수 있다. 월마트 봐라. 월마트가 저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게 파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 우리가 합쳐지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250억 달러 합병 인수를 추진해 왔죠.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딱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할 때 아니 자유시장에서 저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반대했었던 사람도 엄청 많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합병하는 것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거와 그건 다르다. 월마트와 이 그로서리 스토어는 다르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그로서리도 팔고 다른 것도 많이 팔지만 그리고 설령 월마트가 그렇게 그로서리를 많이 사서 싸게 팔아서 거기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더 합쳐서 몸집이 커져서 소비자에게 결론적으로는 싸게 팔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의 거대 기업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거대 기업의 합병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놨던 고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만약에 본인이 뭐 당연히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어떤 단 것, 과당이 많은 시럽, 여러 시럽들 많잖아요. 그건 난 규제할 것이다. 또 베지터블 오일도 가공식품도 규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규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트럼프 행정부와 딱 또 엇갈리네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를 다 꾸려서 일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업이 많이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뭐 가공식품, 뭐 포장식품, 뭐 시럽 관련 이걸 대통령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CIA 부국장의 본인의 그 며느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열심히 로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CIA 부국장은 상원 인준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운동할 때 그 본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다 분위기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공화당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최근에 상원에서 통과됐거든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해서 Kids Online Safety Act라고 이거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어요. 보통 미국이 상원이 하원보다는 당파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초당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어떤 법안은 상원에서 먼저 통과하고 하원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으로 가고 어떤 건 또 반대로 하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하원에서도 이걸 다뤄봐야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시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기에 하원 의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찜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뭐 온라인 안전법 그 기본 자체는 지지를 하지만 타당한 보수의 목소리까지도 이게 검열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우려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원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수에서는 이게 보수 것을 많이 검열해 하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를 다 떠나서 야 이거는 뭐죠?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검열하지 말아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오일 값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일 값을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드릴 베이비 드릴에서 굉장히 많이 시추를 해서 가솔린 값이 싸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솔린 값은 모든 것의 물건을 책정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오일을 굉장히 많이 시추하려면은 적어도 그 오일 값이 배럴당 한 $80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수지 타산도 막고 하는가 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유가 현재 $7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정도, 반 정도가 몇 퍼센트인가요? 44.6%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답니다. 전쟁에 지친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 2년 전 2월 달인가부터 2월 24일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지만 말로라도 금방 나는 끝낼 거야 하니까 이게 뉴 유럽 센터 NGO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30% 이상 여기도 상승을 한 겁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것 하나로 그리고 그 특사도 이미 지명을 했잖아요. 은퇴한 중장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로 지금 지명을 했고요. 프랑스는 16%만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고 영국은 30%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얼마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까?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100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한국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특별 세일하는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어제 밤에 프랭클린 파이어 말리부요. 밤 사이에 39%나 더 많이 퍼져서 지금 거의 4,000에이커 정도 태웠는데 그래도 진화를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7% 정도 진화됐다고 하고 주택 9채가 손상되고 7채가 파손되고 했어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요. 방화 가능성이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